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2025-2026 시즌 V리그에서 뛰는 아시아 쿼터 선수들의 연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리그에서 뛰는 아시아 쿼터 선수들의 연봉에는 상한제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받는 연봉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1년차 신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봉 12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년차 이상의 선수는 타 팀으로 이적했거나 동일 팀과 재계약한 경우인데요. 연봉은 15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제 각 팀들의 아시아 쿼터 선수들의 연봉 그리고 플레이 영상 등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흥국생명의 아시아 쿼터 선수인 피치입니다. 피치 선수는 지난 시즌 흥국생명이 통합 우승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특히 피치 선수의 강점은 파워풀한 이동 공격과 속공이고 신장은 183cm로 미들블로커 치고는 작은 편이지만 세트당 블로킹이 0.82개를 잡을 정도로 강점입니다. 피치는 이동 공격 2, 블로킹 2위를 기록하면서 지난 시즌 베스트 7 미들블로커 부문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정관장의 아시아 쿼터 선수는 위파이입니다. 위파이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도중에 왼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받고 태국에서 재활해왔는데요. 일단 위파이의 재활 과정이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파이는 안정적인 리시브와 타고난 수비가 뛰어나고 신장은 작지만 탄력을 이용해 파워풀한 공격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현대건설의 아시아 쿼터 선수는 자스티스 야구치 선수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도중에 부상으로 빠진 위파이 대신 일본 국적의 야구치 선수를 뽑았습니다. 자스티스 야구치는 일본 국적의 선수답게 기본기가 좋고 배구를 영리하게 잘하는 선수입니다. 참고로 야구치는 176cm 아웃사이드 히터이기 때문에 공수의 조화가 안정적입니다. IB K기업은행의 아시아 쿼터 선수는 알리사 킨켈라 선수입니다. 킨켈라는 호주 출신의 193cm 아웃사이드 히터로 올해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 전체 3순위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킨켈라 선수는 이번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 지명 당시 아웃사이드 히터로 뽑히긴 하였으나 원래 본 포지션은 아포짓 스파이커입니다. 프로 경험이 없어 킨켈라에게 이번 V리그가 사실상 첫 프로 경험인 셈입니다. 공격은 장점이 있는 선수고 어느 정도 리시브를 버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아시아 쿼터 선수는 파나차 선수입니다. 파나차 선수는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한국도로공사와 재계약을 맺어 V리그에 뛰게 되었는데요. 파나차는 지난 시즌에는 2023-2024 시즌보다는 리시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공격력 역시 파워풀하게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죠.
GS 칼텍스의 아시아 쿼터 선수는 레이나 토코쿠 선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레이나는 지난 2023-2024 시즌 흥국생명에서 뛴 아시아 쿼터 선수입니다. 이후 레이나는 일본으로 돌아가 다음 시즌에는 일본 덴소 소속으로 뛰었고 이번에 다시 V리그에 노크를 해 GS 칼텍스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레이나는 가나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이고 특유의 탄력을 이용한 공격력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레이나는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선수이기에 실바한테 쏠려 있는 득점을 나눠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의 아시아 쿼터 선수는 시마무라 선수입니다. 당초 페퍼저축은행은 1순위로 스테파니 와일러를 지명했으나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수술대 위에 오르면서 시마무라 선수를 대체 선수로 선택했습니다. 시마무라 선수는 신장이 181cm의 미들블로커고 지난 시즌까지 일본 리그 명문팀 NEC 레드로켓츠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2016 기후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참가했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시마무라 선수는 최근 VNL이나 세계선수권에서 전성기 폼이 나오면서 다시 대표팀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특히 일본의 세계선수권 4강 진출에 앞장섰습니다. 시마무라 선수는 신장 182cm로 미들블로커 치고는 작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이동 공격과 속공 그리고 타이밍을 잘 맞춰 블로킹을 많이 잡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큰 대회를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 역시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구단들의 아시아 쿼터 선수들의 간략한 정보나 연봉 그리고 플레이 영상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이 문제점은 페퍼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 포함인데 아무리 좋은 미들블로커를 데려온다 한들 우리 국내 세터들로는 미들블로커의 속공 높이와 볼 스피드가 너무 낮고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공격수가 좋아도 배구는 두 번째 터치에서 제대로 못 주면 거기서 그냥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부는 외국인 선수 선발할 때 2015년부터 트라이아웃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 트라이아웃 제도는 아시아 쿼터부터 2026-2027 시즌에 폐지가 될 예정이고 자유계약제로 전환됩니다. 외국인 선수는 2027-2028 시즌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자유계약제로 전환해도 연봉은 그대로인 점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여자 배구는 해외 리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연봉이 적다면 선수들한테는 메리트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V리그에 오는 이유는 처우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숙식 제공, 통역 제공, 왕복 항공권 제공 등 지원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수들한테 매력적으로 느낀 것 같고 배구 외적으로는 통역이나 구단에서 알아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선수는 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 있어서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